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조합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사회를 맡은 민주노총 법률원의 신인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민주노총에 많은 활동가가 있는데 갑자기 왜 변호사가 등장해서 사회를 맡았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민주노총의 많은 간부님들, 활동가들은 다 공사가 다망하고 바쁘셔서 가장 시간이 좀 많은 그리고 할 일이 없는 제가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임무를 마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 17일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서 2020년 사업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그날까지 기억사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갑질과 비리가 없는 저 하늘나라로 보내주시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농민들은 언제나 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노총의 첫 게스트로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조합원 가족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우리 시민, 국민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민주노총 대의원대에서 이제 한 해의 농사 계획을 짜고 어떻게 보면 일정표를 짜는 거죠. 그 사업 계획을 통과가 됐고요. 2020년 민주노총의 사업 계획은 이거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시면 뭘까요?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 철폐? 예. 왜 그렇죠? 한국 사회가 비정규직의 노동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라 이것이 없어지는, 그래서 정말 이 비정규직이 없어져서 제대로 자신의 노동과 땀에 대한 그러한 사회적인 가치를 부여받는 그런 사회가 올 때 정말 한국 사회가 정말 성장하는 것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전면에 거는 것은 비정규직 철폐.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 비정규직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되시나요? 31만입니다. 지금 100만인데요. 오늘 31만 4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중에 한 분은 비정규직 조합원이세요. 그 사업 계획에서 눈에 띄는 게 전태일법,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상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만드는 그러한 법 개정, 이 두 가지를 전태일법으로 우리가 제시하고 21대 국회가 열리면 바로 이 노동사항과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정말 처리해야 하고 만들어내야 될 법안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태일법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전태일법은 결국엔 5인 미만 사업장, 가장 열악한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의 혜사를 미치자. 그리고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 불릴 수 없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원래 이름을 돌려주는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노조법 2조 개정.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조합원과 시민들께 2020년 이렇게 하겠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민주노총은 4.15 총선, 6.7월 총파업 총력투쟁, 그리고 10월과 11월에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정말 내실 있게 실천을 통해서 정말 한국 사회에서 민주노총이 한국 사회를 발전시켜내는 조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증명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과 또한 여러 의견도 많이 주시고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조합원 동지들, 민주노총과 함께 힘있게 한국 사회를 바꿀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단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급증세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국내 환자는 이제 3,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우리 노동조합, 노동자, 시민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금속노조 법률원의 박다혜 변호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예컨대 코로나19에 확진이 돼서 그러면 저는 입원하는 동안 일할 수가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국가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격리 또는 입원하게 된 경우에 그 예산을 통해서 생활지원비라든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보건당국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 근데 정부가 지원하는 돈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유급휴가비, 하나는 생활지원비. 근데 그 생활지원비는 원래 받던 임금보다 훨씬 낮다. 그러면은 노동자 입장에서 유리한 거는 유급휴가비. 유급휴가비네요. 유급휴가비나 생활지원비는 다 그냥 둘 다 받으면 안 됩니까?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 내 취업기초 유급휴가 규정이 있어요. 근데 유급휴가를 보내면은 좀 손해니까 연차는 원래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노동자한테 야, 너 연차 있는 거 먼저 써. 그 다음에 유급휴가 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용자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을 수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받은 노동자에게 재택근무 시키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사용자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고 유급휴가를 보낸 경우, 뭐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그거에서 유급휴가를 간 경우에는 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문제도 있고 또 실제 공장 물건을 만들어서 팔 데도 없기 때문에 경영상 위기 때문에 휴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노동자가 좀 어쩔 수 없이 경영상 위기로 휴업을 하는 거니까 이 경우는 임금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임금 전액 지급하는 것이 맞고, 다만 이런 사용자의 기책사유, 고의과실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최소한 말씀드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 혹시 산재 처리될 수 있나요? 네, 물론 산재 처리됩니다. 행여나 출퇴근하다가 지하철이나 버스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서 코로나19에 걸렸단 말이에요. 이 경우는 일하다가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좀 어렵지 않나요? 아닙니다.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출퇴근하다가 그냥 버스나 지하철에서 코로나19에 걸려도? 네. 3월 달에 계약 연기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 학교 안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를 이제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연차휴가를 써야 되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우리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 돌봄 휴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가족이 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여러 가지 돌봄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때 최대 10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무급 휴가로 법상 정해져 있어서 이것을 유급으로 만들기 위한 사실 시도들과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 가지 좀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궁금하죠? 네, 뭔가요? 저는 노조할 권리라고 생각 들었어요. 노조할 권리라는 게 단순히 노동법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할 권리, 그리고 생존할 권리라는 걸 좀 느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일상적으로 일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당연히 노조할 권리는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떤 특별한 위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또 국가에 요구하는 여러 절차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반드시 노조할 권리가 지켜지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5%의 조직된 노동자들이 조직되지 않은 95%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사업장에 노동조합, 민주노총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사용자에게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요구들을 할 때 그 조치 범위 내에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파견 노동자들 여러 가지 비정규직 노동자, 특고 노동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좀 포함되는 조치들을 요구를 연대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단위 노조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산별 노조에서도 할 수 있겠네요. 예컨대 금속노조면 금속노조, 금속산업 전체적으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자 네. 이런 걸 요구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변호사랑 노무사님들이 함께 이 코로나19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이슈 페이퍼, 조그만 책자를 만든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정리해가지고 코로나19 이렇게 대응합시다라는 책자를 만들었죠. 지금 보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 일반 조합원 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시민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2월 27일인데요. 오늘 고 문중원 열사, 문중원 기수의 추모 공간이 철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유족들, 그러니까 고인의 부인 그리고 아버님, 유족들이 있는 그 텐트 공간을 갖다가 1000여 명에 이르는 경찰 그리고 용역들이 강제로 철거했습니다. 그 무너지는 텐트에 깔리는 유족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우리 공권력이 참 무도하구나. 참 무도하다. 동방예의지구까지는 거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100일 동안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그 유족들을 굳이 그렇게 짓밟아야 했을까? 공권력의 무도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나 경찰이 주장하는 건 이래요. 추모 공간에 사람이 많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추모 공간을 철거해야 된다. 근데 웬걸요? 제가 가보니까
추모 공간이 설치된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려 1000명이 모였습니다. 수십 명이 있는 추모 공간이 그렇게 무서운데 1000여 명에 이르는 용역과 경찰 또 그리고 그걸 막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고 문중원 열사, 문중원 기수의 추모 공간을 짓밟은 공권력의 행태는 강력히 규탄해야 되고 이 부분은 우리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채널에서도 다시 한번 정확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주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노총이었습니다.